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바로 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인데요.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다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재판소원법,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. 이게 국가 질서의 큰 축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,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.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우선 재판소원법부터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재판소원법, 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허용하겠다, 이런 법안인데요.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이 선거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다,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.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,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취지의 그 3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그 전부터 했었어야 돼요, 입법을. 그렇죠. 네, 그 전부터. 왜냐면은 이미 민주당은 과반석이 꽤 오래됐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본인들의 원래 명분이고 원래 하고 싶었던 법이었으면 미리 했었어야 됐는데,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논리를 꺼낸 건 아닙니까? 근데 그 방식이 너무 폭력적입니다. 왜냐면은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에 또 하나 출구를 만드는 거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거예요. 결국은 헌법도 무시하겠다라는 발상이어서 너무 방식이 폭력적이다. 그래서 당장 멈춰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방식이 폭력적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 법이 시행되면 또 국민들이 받을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. 사실상 이 사심제가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재판이 끝났는데 또 헌재로 가는 구조, 소송 지역이 펼쳐질 것이다,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소송은 길어지고 또 오히려 비용은 늘어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,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근데 결국 권력자들이나 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것이지,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 국민들이 이런 걸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 이건 뭐 약자들을 결국은 더 옥죄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것이고, 뭐 점잖으신 우리 조희대 대법관께서도 뭐 정말 한 말씀 하셨고요. 근데 정말 모든 사법계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전부 다 존경받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, 그래도 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제대로 청취를 하고, 그리고 또 국민의 불편들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, 뭐 자기들 그 입맛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 정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? 80명이 공동 입법해가지고 뭐 바로 날치기 통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면, 이건 진짜 그 나중에 두고 결국 후에 본인들이 나중에 후회할 짓을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이야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권력이 정말로 얼마 간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네요. 네, 재판소원법, 약자들만 옥죄는 법안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. 또 이어서 대법관 증언법 개정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법관 증언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은데요.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데,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상당수를 지명하게 됩니다. 사실상 사법부를 인적 구성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고요. 여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. 또 이게 베네수엘라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랑 비슷하다, 닮아 있다,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좀 발전된 나라, 뭐 민주적인 나라를 좀 본받아야 되는데, 하필 본받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서 좀 더 마음이 아프고요. 그리고 대법관을 26명으로 이제 늘리는데, 그 중에 사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질적으로 22명을 이제 뽑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 갖기 전만 해도, 저는 이제 판사들은 그냥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냥 정말 공정하게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,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저도 머리가 좀 깼어요. 그때 이제 깬 게, 정말 대법관들이 정말 이런 거를 갖다, 대법관들이 왜 이러지 하고 할 정도로 편향적인 판결을, 그러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의 그 대법관들의 그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와, 진짜 우리나라 법관들도 이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냐 싶은데, 여기다가 대통령이 22명을 임명을 한다.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죠. 진짜 이거는
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거리는 뭐 지금 대통령 탄핵 물러나라 뭐 이런 걸로 지금 거리가 다 샀을 텐데 지금 길거리 너무 조용해요. 날씨도 풀렸는데 왜 안 나오고 있죠? 그 헌법과 법률을 그렇게 맹신하던 그 좌파 분들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. 네, 국민들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렇죠? 국민이 아니고 네 좌파. 좌파분들. 네, 좌파분들. 네,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대법관 증언법안의 명분이 재판이 지연되니까 대법관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앞서서 저희가 논평했던 재판 소원법을 하게 되면은 4심까지 가게 되면은 재판이 더 길어집니다.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한쪽 법은 재판이 지연되니까 대법관 늘리자고 한 거고 한쪽 법은 재판을 더 길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상충되는 명분으로 상충되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. 네. 특히나 그럼 이 법을 도대체 그럼 누가 혜택을 받는가라고 떠올리면 국민들보다는 돈 많고 정치인,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. 네, 이 법안의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또 민주당 여기에 또 다른 법안도 준비하고 있죠. 법 왜곡죄, 이것도 민주당이 이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. 판검사의 법 적용이 왜곡됐다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건데요. 결국 이런 모든 시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원래 그냥 법 왜곡죄 없어도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다시 재심 청구하고 또 소송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법부 길들이기 하는 뭐 용도로 뭐 너무 많은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럴 정신에 그냥 열심히 민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실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사법개혁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,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시선 돌리기용으로 사법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,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저한테만 어려운 질문을 아니, 그러니까 사실 사법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개혁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도 개안이죠, 개안. 되나 네. 싶고요. 그리고 지금 그 개파 갈등 이거는 관계없이 이거 원래부터 민주당이 계속 하겠다고 했던 거고,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고 증언도 계속 임기 초부터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원래 하기로 한 거라서 특별히 저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설 전에 지금 남들이 들떠 있을 때 그냥 하자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참고로 이 법 왜곡죄 잠깐 말씀드리면, 이제 앞으로 판사들은요 절대 이제 헌법과 아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는 재판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 단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그냥 인용했을 뿐인데, 그 다음에 조리돌림 당한 세월이 얼마며,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도 얼마나 많이 좀 모욕을 당했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사람을 법적으로 뭐 단죄하겠다는 게 법 왜곡죄인데, 이런 거는 베네수엘라도 이런 거 있나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거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건데,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하십니까? 지금 여러분들 좌파 법률가들 뭐 하십니까? 네, 이상입니다. 네.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이제 계파 갈등이나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, 저는 오히려 충성 경쟁하고 있다. 이게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,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흔들렸고,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다 친명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반명이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근데 뭐 친청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흔들리니까 그 빈집, 내가 좀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 다가갈 수 있겠다, 내가 좀 더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이는 것이 내가 좀 더 친명에 가깝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사위 분들이 좀 무리수 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실제로 그러면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님이나 뭐 조국 대표님, 정청래 당 대표님 이쪽 분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제 관측이 되냐면, 민주당 패널인데 이제 김어준 씨를 공격하는 패널들도 생겼어요. 저는 그 모습은 진짜 그러니까 일어날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
김어준 씨가 어떻게 되던 간에 아마 이제 어느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더 갈등이 생긴다면 김어준 씨도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축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. 저도 김어준이 거의 종교 교주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. 민주당 좌파교회. 근데 저도 놀랬습니다, 진짜. 네.